이번 시간에는 리핏 페이스와 스무스 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핏 페이스 기능은요, 곡면의 차수와 패치수, 톨러런스 값을 수정을 하는 기능이고요. 기능을 실행하는 것과 동시에 자동으로 폴의 구조를 조절을 해주고요. 퀄리티를 개선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곡면을 생성을 하시고 폴 구조를 확인을 해보면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폴의 분포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리핏 페이스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균일하게 배치가 되면서 폴의 구조를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고 나면은 곡면의 퀄리티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무스 폴 기능은요, 폴을 선택을 해서 그 폴의 분포를 수정하는 기능이고요. 수정을 할 때 주변의 곡면을 고려를 한 적절한 위치를 계산을 해서 곡면을 개선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생성된 곡면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스무스 폴 기능을 사용을 해서 문제되는 부분의 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주변 곡면을 고려를 해서 적절한 위치를 계산을 한 후에 곡면을 개선시키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면이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NX를 띄워서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스무스폴이라는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고요. 기능은 리핏 페이스를 실행을 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신 후에 첫 번째 단계에서요, 리피터 면을 선택을 하랍니다. 이 제품에서 이 측면의 면을 선택을 받아 보겠습니다. 받는 것과 동시에 메시지가 발생이 되는데요. 리핏을 할 수 없는 곡면이다 라고 하고요. 그 이유는 멀티페이스 바디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력받은 이 면 자체가 다른 면들에 의해서 쏘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쏘를 분리를 하려고 하면은 언쏘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언쏘를 실행을 하시고요. 이 면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셀렉션 필터에서 시트 바디로 바꿔놓고 나서 가져가 보면 이 면과 이 면들과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신 후에 다시 리핏 페이스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딱 받으면 또 다른 메시지가 뜹니다. 이번에도 리핏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트림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언트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트림 기능과 지난 시간에 배운 인라지 기능인데요. 이번에는 인라지 기능을 가지고 언트림 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언소라는 이 피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 주시고요. 인라지를 해서 새로운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OK 하면은 언트림된 면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면에서 리핏 페이스를 적용을 해 볼게요.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디폴트로 O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OK를 하시면 면이 인라지 면일 때와 리핏일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좀 더 퀄리티가 좋은 면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인을 시켜드리면 이 뒷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원래의 제품에서는 이 부분에서 면이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죠. 인라지를 해도요,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 면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면을 잠깐 하이드를 시켜볼게요. 하이드를 시키신 후에 이 부분이 리핏을 하는 것과 동시에 많이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폴의 구조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을 선택하시고 쇼 폴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신 후에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이 부분에서 폴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을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리핏 서피스라는 이 피처를 체크를 해보면 분포가 확실히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좀 더 규칙적으로 분포가 되면서
퀄리티가 높은 곡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뒤에 있는 이 시트 바디를 불러서 윗면을 한번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인라지를 선택을 하고 OK를 하신 후에 제품은 하이드를 시키고요. 이 면에 대해서 폴 구조를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이 기능을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폴 구조가 확인이 되고요. 색깔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선택을 해서 에디트 디스플레이 명령을 들어가셔서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른 색깔로 보고 폴 구조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리핏 페이스에서 다시 선택을 하면은 폴 구조도 자동으로 바뀌면서 이번에는 디그리와 패치 값을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조절이 되도록 놔두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디그리를 조정을 하시는데요. UV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꿔주실 때 값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리절트에 보시면 맥시멈 데비에이션이라는 값이 있고요. 평균 값이 있어요. 이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낮아지는 값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6이라고 하면은 0.0087에서 0.003으로 다운이 됐죠? 그리고 7로도 4만큼 다운이 되고 그 다음 8로 하면은 더 다운이 되네요. 자,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게 좋긴 하지만요. 이 UV 값이 너무 많게 되면은 나중에 면을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UV 값에서 조금만 변경을 하시면서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면의 퀄리티를 개선을 해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연속해서 스무스 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은 두 개를 지우고요. 다시 하이드 되어 있는 바디를 쇼를 시키신 후에 이 제품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다운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스무스 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고 싶어도 선택이 안 돼요. 이 기능 역시도 언트림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인라지로 들어가서 인라지 면을 만들고요. 하이드를 시켜놓고 보겠습니다. 문제되는 이 부분을 수정하기 전에요. 면을 어널리시스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리플렉션이라는 이 명령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첫 번째 타입에다 놓고 이 면을 입력을 받고요.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지만 확실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두 번째 걸로 놓고 다시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표현이 되죠. 세 번째 걸로도 놓고 어플라이를 해서 제일 잘 보이는 면을 가지고요. 확인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걸로 놓고 확인을 하면서 면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스 폴 기능을 선택을 해서요. 리셋 버튼을 누르신 후에 첫 번째 단계에서 면을 선택을 입력을 받습니다. 선택을 받고 나면은 뭔가 좀 변경이 됩니다. OK를 한번 해볼게요. 피처를 껐다 켰다 해보면 면이 조금은 바뀌어 있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다시 편집을 들어가셔서요. 수정을 해주는 방법이 이 스무싱 팩터라는 걸 가지고 수정을 하면 수월합니다. 1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쭉 올려볼게요. 쭉 올리는 거와 동시에 면들이 점점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부드러워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대로인데요. 이때 내가 원하는 팩터까지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팩터를 사용하면 편리는 하지만 이 리절트에 보시게 되면 데비에이션이 1에 있을 때는 0.039였다가 올라갈수록 편차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편차까지만 사용을 해 주시고요. 자, 이 값을 이제 너무 많이 수정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폴을 따로따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이 단계에서 Move Selection Only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요. 문제되는 부분의 폴드를 클릭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쭉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문제되는 부분을 쭉 드래그를 하고 수정을 하고 OK를 하고 나가셔 보면은 그래도 면이 이쁘진 않아요. 이럴 때는 이 스무스 팩터를 좀 올려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이 데비에이션 값을 그래도 최소화 시키면서 편집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처음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좀 더 부드러운 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리핏 페이스를 해주면 퀄리티가 좋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선택을 딱 받는 것과 동시에 면이 퀄리티가 훨씬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스무스 폴을 하지 않고 바로 리핏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리핏 들어가서 선택하고 OK를 해보면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면들은 스무스 폴로 편집을 하고 나서 리핏 서피스로 수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리핏 페이스와 스무스 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리버스 노멀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리버스 노멀을 할 때는 원래의 쉐이딩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면이 깔끔하죠? 이 리버스 노멀이라는 기능은 면의 노멀한 벡터를 바꿔주는 거예요. 옵셋 서피스 기능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옵셋 스케일 안에 가시면 옵셋 서피스 기능이 있고요. 리셋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 면을 선택을 받으면 화살표 방향이 디폴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향이 이 면의 노멀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옵셋을 하게 되면은 위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방향을 바꿀 때는 여기 와서 리버스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면의 노멀한 팩터를 정말 바꾸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능을 실행하신 후에 면을 입력을 받고 나면은 이 화살표가 활성화가 되는데 OK를 하고 나면은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죠. 다시 옵셋 서피스 기능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해보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면의 노멀한 방향 자체를 바꾸는 기능이 이 리버스 노멀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